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11월장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양대지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 진단해보도록 하죠. 전략적 투자 김지연 다올투자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지수 흐름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오늘 5거래일 만에 코스피 지수가 장중 4,000선을 회복하는가 싶었는데 지금은 또 상승폭이 살짝 둔화가 된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 변동성 어떻게 보셨어요? 최근에 이제 셧다운 해소 이후로 이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급격하게 위축되었던 이유를 보면은 발표가 재개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됐었던 경제 지표는 여전히 블랙아웃 상태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재무부가 흡수했던 유동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즉각적으로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그런 장기자금 시장 경색에 대한 우려들이 여전히 좀 남아 있었던 상태였는데, 최근에 이제 영래포 잔고가 이제 10억 달러를 하회하기도 했고, 이제 10월달에 연준 FOMC에서 그 금리 인하는 추가로 이제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말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단기 금리나 이제 회사채 금리 같은 부분들이 동조가 되면서 그런 단기 자금 시장의 경색을 이제 불러일으켰었던 게 이제 11월 달의 흐름이었다고 본다면은 12월부터는 이런 매크로단에서 비정상적이었던 부분들이 다시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경제지표 확인도 가능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어제와 같이 고용 부진이나 이제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부분들이 이게 확인이 됐을 때 금리 상단은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2월 달부터는 연준이 이제 QT 종료가 이제 공식화가 되고 미국 재무부 쪽에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유동성 같은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매크로 여건은 11월 달보다는 나아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수급 동향도 살펴보면요. 어제장 기간에 대규모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1조 넘게 물량을 사들였고 특히 연기금의 수급이 유입됐다는 점이 좀 특징적이었는데 기관과 외국인 수급 동향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1월 누적으로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조 원 가까이 팔았고요. 그러니까 반도체만 이제 10조 원 가까이 팔았고,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2.3조 원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달, 10월 달에 대규모 순매수를 이어간 것과는 대조적으로 11월 달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연간으로는 순매도 전환을 다시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이제 과도하게 순매도가 진행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도체의 시총 상위주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한 비중들은 어느 정도 채워놨고 그 이상으로 이제 플러스 알파를 찾아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세는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기관의 매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자금 이탈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9월이랑 10월장을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더욱더 11월장에 대규모 매도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환율 영향도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우상향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지적이 되고 있긴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MT 증가율이 이제 미국을 능가할 정도로 이제 많이 늘었기 때문도 있고, 이제 해외 투자가 많이 증가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보다도 좀 이제 11월 이후에 금리 상단을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쳤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12월 달에 동결 가능성을 선반영하는 과정에 있었던 조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이제 불거졌었던 빅테크 쪽에서의 그 회사채 발행 이슈들이 좀 이제 위험자산 전반적으로 조정을 초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는 이제 12월 달에 북클로징을 앞두고 이제 우리나라 그 코스피에 대해서 수익을 확정하려는 움직임도 이제 어느 정도 있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 대비 60%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매크로 환경이 완화된다면 추가적인 매수세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추가적인 매수는 좀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반도체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하면 최근에 또 화두가 되고 있는 구글의 제미나이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간밤 미증시 흐름만 보더라도 구글과 관련된 밸류체인 종목들은 상승세를 보이고 엔비디아 하락 그리고 오라클이라든지 AMD, 소프트뱅크도 약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자, 이제 AI의 산업이 오픈 AI에서 이제 구글 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관련주들 밸류체인 단도 옮겨야 된다라는 시각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메타가 이제 구글의 TPU를 자체 데이터 센터에 도입하는 방안을 이제 검토를 하겠다라고 네. 이제 그런 보도가 시작으로 지금 두 업체 간에 좀 공방이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고객사였던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 칩을 활용하겠다는 부분들, TPU를 활용하겠다는 부분들이 있고 엔비디아의 이제 GPU와의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는 건데 그동안 이제 GPU 같은 경우에는 뭐 공급도 제한적이고 이제 비용이 많이 비쌌기 때문에 고비용 구조가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TPU가 이제 좀 현실적인 대안이 대체 인프라로 좀 부상을 했다는 부분들에서 이제 GPU의 그 의존도,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가 이제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GPU가 그동안 이제 제공해왔던 뭐 범용성이라든지 그 자유도라는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기술적인 공방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수요는 지속이, 그 AI에 대한 수요는 지속이 되고 있고 쇼티지가 나고 있고 그 두 업체 간의 경쟁으로서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그런 그 반도체를 납품하고 네. 있는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우호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 투톱에 대한 전략도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아웃퍼폼 해주고 있지만 최근 며칠간의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매수 관점 유효합니까? 전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조금 더 하이닉스보다 좀 아웃퍼폼을 했던 이유를 보면은 구글 TPU 설계와 이제 생산을 담당하는 브로드컴에 메모리를 공급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이제 좀 부각이 됐었고, 그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엔비디아 향 매출이 높은 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대비해가지고 좀 주가 상승세가 두드러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기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해소가 되는 흐름들이 나와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당분간 이제 소부장 쪽에서도 전반적으로 두 업체의 그 밸류체인 간 변동성이 좀 확대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순환매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투톱에 대한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오늘 또 새벽 사이에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그 전에 프리마켓에서는 관련주들이 좀 시세를 내줬는데 세로도 재료 소멸로 인식을 해서일까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0.2% 강보합권에 자리하고 있고 다른 우주항공 관련주는 지금 약세로 돌아선 종목들도 많습니다. 단기 모멘텀이 소멸됐다고 보십니까? 좀 어느 정도 소멸된 측면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이 사실 민간 주도로 제작된 맞아요. 네. 한국형 발사체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제작부터 조립까지 총괄을 했다는 부분들이 이제 좀 부각이 됐었는데, 다만 뭐 정부 중심에서 이제 민간 중심으로 그런 우주항공 산업 자체의 투자가 이제 시작이 될 거다. 그리고 민간 중심으로 전환이 되고, 그다음에 소형 위성 중심의 그런 상업화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존재해 왔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비용 부담이 많이 큰 상태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매출이 거기서 나오고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좀 상업화가 될 때까지는 시차가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벤트로 단기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는 주가를 결정짓는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여전히 방산 수출 확대와 이제 수익성이 높은 계약을 확보를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수주 잔고를 채워 나가는 그런 부분, 그런 펀더멘탈적인 요인들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원전주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AI발 전력난에 80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원전주가 다시 한번 시장 위로 떠올랐습니다.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모든 매수세를 가져갔을 때 원전주는 굉장히 좀 주춤하고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12월장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원전주의 아웃퍼폼을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좀 이번 트럼프의 그 요지는 어쨌든 대형 원자력 발전 재건 사업이라는 게 핵심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전력 시장에서의 관심은 그러니까 건설 비용이 짧고 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그 소형 모듈 원전, 그러니까 SMR 쪽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번을 계기로 이제 대형 원전에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계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그동안 좀 급등세를 보여왔었던 뉴스케일 파워나 아니면은 오클로 같은 그 종목의 이제 주가들이 좀 단기 변동성이 많이 확대되는 모습들을 보여왔었고, 최근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도 이제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반도체와 이제 원전 주식, 그 다음에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가 동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이 전월 달에는 이제 반도체의 그런 수급이 급격하게 쏠리면서 그런 흐름들은 나타나지 않았었지만 이전까지 그려왔던 흐름들을 이제 좀 봤을 때 원전 같은 고밸류에이션 업종이 이제 다시 좀 주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매크로 여건이 완화되는 모습들, 그러니까 10년물 금리, 시장 금리의 상단이 조금 더 낮아지는 모습이 추가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력기기 관련주도 체크를 해보자면 오늘 시장 흐름 자체가 오전장에는 좀 강하고 갈수록 상승폭을 둔화시키는 종목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대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뉴스를 살펴보면 지금 북미에서 초고압 변압기 사업을 수주했다. 잇따른 수주에 지금 주가도 좀 웃고 있는 양상인데 전력기기 관련주는 계속해서 홀딩 관점일까요? 뭐 펀더멘탈적으로는 여전히 변한 게 없고 계속해서 수주를 받고 있고 그런 요소들은 이제 변함이 없었지만 뭐 그동안 이제 주가가 과도하게 조정을 받았었던 이유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뭐 이제 기술주가 조정을 처음에는 이제 반도체가 모든 수급을 빨아갔기 때문이 있었겠고 그 이후로는 결국 매크로 여건이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12월 달부터 이런 외부 요건들이 좀 나아지고 이제 다시 반도체에 대한 그 관심도가 좀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전까지 나타났었던 반도체 중심의 그런 상승세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이제 온기가 좀 확산되는 그 반도체 그 AI 그 데이터 센터의 그 밸류체인 중심으로 좀 온기가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순환매 장세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고요. 최근 2차 전지 관련주도 좀 주춤하는가 싶었는데 그래도 플러스권에서 강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최근 2차 전지를 다시 끌어올렸던 건 이전에는 ESS라는 새로운 모멘텀이 등장을 했고 또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 리튬 가격 반등 시그널과 함께 2차 전지 관련주가 상승 탄력을 가져갔었는데 추세 전환이 시작됐다.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또 시간이 걸릴까요? 제가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섹터이기도 한데요. 2차 전지 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펀더멘탈보다는 조금 더 이제 큰 흐름의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의 공급 감산이라는 부분이 조금 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12월 달에 이제 중국의 공급 측 개혁,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2차 전지 쪽에 그런 과잉 생산을 억제하겠다는 그런 정책이 좀 이제 구체화가 됐을 때 실질적으로 감산에 대한 숫자가 나왔을 때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구조적인 변화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월 달부터 이제 중국에서 2차 전지의 그 전해질 소재인 탄산 리튬뿐만이 아니라 LiPF6라는 그 전해질 소재 역시도 이제 10월 달부터 급등세를 보이기 좀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배경 요인을 좀 살펴보면은 어쨌든 9월달, 10월달에 중국의 EV와 ESS에 대한 그 수요들이 이제 늘어났기 때문인데 그 배경에 ESS 수요가 이제 늘어난 배경에는 중국 정책의 변화가 어느 정도 동반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의무구정, 중국 내 그 발전소를 지을 때 의무적으로 ESS를 지어야 한다는 그런 의무구정 ESS라는 그런 정책을 이제 폐지를 했고요, 연초에. 그 때문에 오히려 이제 필요한 곳에 실질적으로 에너지가 필요한 곳에 이제 ESS 건설이 이제 되면서 독립적인, 그 다음에 민간 쪽에 있어서의 그 ESS, 발전이, 건설이 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었고 거기서부터 이제 수요가 좀 촉발된 측면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중국 정부는 간접적으로 정책 개입을 통해서 이제 좀 자연스러운 시장 논리에 의한 퇴출을 유도하는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2, 3선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재료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얘네들은 마진 압력을 좀 버티기가 힘들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이제 파산을 하거나 아니면 퇴출을 유도하는 방향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말에 이제 중국의 그런 공급 측 개혁, 감산이라는 숫자가 이제 구체화됐을 때 국내 2차 전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의 그런 학습 효과들 때문에 이익 대비해서 이제 주가가 좀 선행해서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차 전지 섹터의 ROE 같은 경우에도 작년 4분기 저점을 통과해서 이번 3분기 같은 경우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는 플러스 전환을 했기 때문에 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 섹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야기 나눈 섹터들 제외하고 어떤 섹터를 보시는지 그리고 간략하게 시장 투자 전략도 여쭤볼게요.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부분들은 뭐 구글 관련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면서 대형주 네이버 쪽으로 이제 두나무나 네이버 파이낸셜 합병 이슈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가상자산 거래나 이제 결제 투자, 자산 관리, 뭐 수직 계열화 구조를 이제 좀 이룰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중심의 이익 추정치 상향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최근의 상승 같은 경우에는 뭐 멀티플의 확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펀더멘탈에 기인한 상승세였기 때문에 뭐 여전히 펀더멘탈 상으로는 변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적어도 이제 삼성전자 기준으로 이익 고점이 27년에 나타날 거기 때문에 26년도에도 여전히 뭐 이제 주가 상승세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제 반도체 내년까지 반도체 이익 추정치 상향은 좀 유효하겠지만, 네. 뭐 단기적으로는 기타 업종의 이익 전망도 네. 양호하기 때문에 좀 확산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김지연 다올투자증권 연구원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